첫 코너 함께했던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불금답게 불장이었습니다. 좀 즐겁게 대응해보셨나요? 뭐 너무나 오랜만에 이제 시원하게 또 시세가 나와주는 장이라 갖고 그동안에 좀 답답했던 부분들 좀 싹 씻겨 내려가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시길 바라보면서 저희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상위 탑5 종목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였습니다. 삼성전자랑 카카오뱅크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LG 디스플레이와 카카오 그리고 한국전력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던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무려 4% 급등하면서 63,000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를 원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죠. 스톱! 두 분 다 스탑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 탑픽으로 요즘에 꼽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직까지는 스탑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어떻게 고스탑이냐라는 얘기를 이제 모르고 이야기를 드렸다가 내일 전망이죠. 네네, 이제 내일 전망이라고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항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지수 이야기 얘기해 주셨는데 지수도 역시 좀 저항일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이라면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갭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열려 있는 63,500원대 저항이 좀 강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음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트렌드적으로 지금 현재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상단에도 위치해 있고 그렇다면 조정 나올 때 6만 원이나 뭐 그 정도 선에서 트렌드 하단 자리에서 차라리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스탑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올 때 공략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매니저님도 이 부분은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지수하고 그 저항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 이제 저항대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캔들로 볼게요. 캔들로. 자, 캔들로 보시면요. 여기 주가가 저점 51,800원에서 63,200원까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달러화로 바꾸게요. 달러화로 바꾸면은 36.22달러에서 47.94달러까지 약 한 2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꽤나 많이 상승한 거죠. 삼성전자가 한 달 정도 돼가지고 20% 이상 상승하면 많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한 구간에서 여기서 재밌는 캔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캔들이 뭐냐면 음봉이죠. 음봉인데 모양이 망치처럼 생긴 음봉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망치형 그 음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망치형 음봉이 나온 배경을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10%나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가 7% 이상의 마감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달러화나 우리나라 원화를 보더라도 매도 신호인 음봉의 망치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미국 증시가 상승한 걸 이용해서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은 팔아먹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결정적 호재가 나왔을 때 이런 망치형 캔들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대로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그 단기적으로 이제 스탑으로 즉 매도 신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에 연동돼서 전환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를 놓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다른 마이크로닉스라든지 이제 뭐 반도체 회사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투자를 이제 축소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투자 규모도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상관없이 투자를 지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쭉 예전부터 지켜보면요. 항상 최악인 실적, 전망이 가장 나쁠 때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었고 주가가 그때가 바닥이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5만 원대, 예전에 이제 100만 원대 주식으로 본다라면 한 250만 원 수준에 놓여 있는 가격대고요. 네. 분명 삼성전자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차이나너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각 기금들에서 투자가 빠져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9월 30일부터 외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대략 한 5조 4천억 정도의 순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1조 9천억 가량이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삼성전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 안 좋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점 매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두 분 다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무려 상한가 부근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코멘트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카카오뱅크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갈렸습니다. 오늘의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내일은 다음 주는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엔스탑 특성상 예.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요거는 순수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제 최근에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했죠.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즉 오늘 그리고 상승 폭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폭이 20%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잠시 옆으로 행보했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걸 그걸 또 감안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멈출 때다 어느 정도 좀 매도 타이밍을 노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네, 지난번 시간에도 이제 저희가 카카오뱅크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추세대 저항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항을 돌파하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그죠. 보여줬거든요. 3만 원이라는 이제 저항 자리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승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카카오뱅크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부분이 중국에서 서비스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이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신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이는데 앞서 한 8월 달에 급락 나오던 시점에서의 대량 거래량 정도가 지금 오늘 좀 터졌고 저항자리 부근에서 그래서 뭐 횡보를 하다가 뭐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이는데 시총이 13조짜리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20% 상승이 나오고 나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일단 스탑 의견을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을 좀 생각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기업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본다라면요. KB은행, KB금융 같은 경우 외인들의 지분이 한 70%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분이 한 40%가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한 12%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인들의 추가적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단기 전망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두 분 다 장기 추세는 하방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카카오뱅크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떨까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또 내년 초에 애플의 MR 헤드셋이 양산된다고 합니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마지막 종목은 고로 일치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오늘 또 급등이 나와줬는데요, 매니저님.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로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네. 애플에서 헤드셋 관련 그런 부분을 출시가 되면은 바로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디스플레이 규제를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뭐냐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동안에 굉장히 싸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중국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이제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밑에 여기 부분에서 외바닥을 굉장히 멋지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지금 1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밀집 대형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은 주가가 살짝 눌림목을 주더라도 14,500원대에서 눌림을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242선 그 부분인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내년 초 애플 이슈에 기대감을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좀 전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중국 때문에 좀 안 좋았고 올해도 보면 반기까지 한 4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TV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긴 하고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전망이 막 밝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중국 때리기에 대한 부분에 반사이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저항자리인 17,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보릿고개 잘 넘겨가지고 또 좋은 실적으로 전환되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LG 디스플레이는 즐겁게 고로 또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10종목 중에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고 계실지 다음 주를 위한 최선호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카카오와 삼성전자요. 두 분 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는 종목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카카오를 앞서서 보수적인 관점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지금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는 많습니다. 예. 워낙 갑질이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빠지면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그때 17만 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에 가격이 46,500원까지 우리나라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거의 한 60% 이상이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이제 그동안의 부정적인 거에서 오늘 좋게 보는 이유가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거래량 터졌냐면 작년 11월 달 이후에 1년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잖아요.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하락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대량 터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상승폭이 2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양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법칙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힘과 들어가는 힘의 세기가 합해지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주식도 올라가는 상승 각도하고 거래량이 세게 들어오면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가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에 따라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는 121선 근처죠. 120선 근처 67,800원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거기를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 우리 종합지수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조정을 주고 다시 저는 단기적으로 종합지수가 한 2,500선까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종합지수가 더 올라간다면 67,800원을 넘어서 8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매수 가격은 지금 58,700원인데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약간 저는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카카오도 매수할 때 58,000원 선에서 지금 58,700원이니까 58,700원인데 좀 기다렸다가 58,000원 정도에서 한번 사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67,800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두 분의 공략주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앞서서 스탑을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또 이 저항대가 오기 전까지 홀딩하자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 그 구간이 또 어딜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3,500원 정도가 굉장히 강한 갭 저항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무래도 좀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뭐 다른 종목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지만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 두 군데 정도를 이렇게 집어 드릴 텐데요. 예. 아무래도 지수적인 부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바닥을 형성할 때는 보통 이중 바닥을 형성하든지 아니면 역해된 숄더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바닥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조만간 한번 저점을 내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점을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 트렌드의 하단 자리를 우리가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61,000원, 6만 원 요 사이에서 1차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면 단기 상승 트렌드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즉 63,500원 정도의 저항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57,000원 정도가 지금 보면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고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면서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내려온다라면 1차적인 관점, 그 다음에 2차적인 관점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악인 반도체 업황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바닥은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저평가되어 있고 세계 인류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56,500원, 57,000원짜리는 괜찮은 가격대가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면 예. 지수 역시 역해된 숄더가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두 분의 공략주는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시장 전략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무료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엔스탑 코너 진행해봤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